보세요.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g4라는 값을 구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네. g4라는 값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g4를 구하는 방법은 gx라는 식이 뭔지를 추론하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항식을 추론해가는 과정인데 그 다항식을 추론해가는 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추론을 해나가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조건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자, 가라는 식에서는 x제곱 fx가 gx와 같다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조건이 있어요. 자, 나조건에서 식이 나와 있는데 요 식 자체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항등식이라는 게 체크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gx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 거예요. 바로 대입을 해요. 바로 대입을 하시면 x제곱 fx라는 게 되고 더하기 이쪽에서 써지는 게 3x제곱 더하기 4x 곱하기 fx와 같다 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fx고 요거 전개하시면 요쪽의 식이 4x제곱 곱하기 fx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x fx라고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묶으세요. 묶으면 4x라고 묶일 거고요. x가 하나 남고요. 플러스 1이 되고요. fx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 식이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3차 식과 같다 라고 되어 있잖아. 3차 식과 같다. 자, 그럼 잘 봐잉. 자, 4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는 식이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b와 같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셨을 때 항등식이니까 a값 b값 찾는 거니까 둘 중 하나겠네. 숫자를 대입해 보거나 아니면 계수 비교를 해보거나, 그죠? 근데 계수 비교하기는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숫자 대입하자. 그래서 첫 번째 x자리에 0 대입합니다. 자, x자리에 0 대입하면 b 나오죠? b가 0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겠네. 좌변이 0이 되고 우변도 0이 되니까 b만 남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x자리에 뭐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자,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정리하시면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 찾았네요. 그럼 정리하시면은 요 식이 이렇게 돼요. 4x 곱하기 x 플러스 1 하고 fx라는 식과 여기다가 3 대입하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얘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라고 이렇게 써지거든. 그럼 이거 인수분해 간단히 되죠. 인수분해 바로 해버리시면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와 같다라고까지 이렇게 써지겠네요.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비교하시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똑같고 x 똑같고 x 똑같죠. 그죠? 그럼 4fx가 x 플러스 2와 같으니까 fx라는 값은 4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gx는 여기다가 x제곱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 대입하시면 24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16번 해볼게요. 자, 16번은 이제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떤 느낌이 좀 들어야 되냐면 이차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하나는 x축에 접하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fx와 gx의 그래프인데 각각의 교점이 1사분면 하나, 2사분면 하나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인데
자, 여기서 쌤이랑 좀 정리할 거를 볼게요. 자, 요거는 필기하시고요. 개념적인 거라서. 자, 함수라는 단원과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자, 고1 때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2차 함수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수1에 가시면 수1에선 지수함수라는 단원이 있거든. 로그함수라는 단원이 있고, 그럼 지수로그 함수를 배우면서 뭐도 같이 배우냐? 지수로그 방정식과 지수로그 부등식이라는 걸 같이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함수라는 단원을 배운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단원이 삼각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2로 넘어가시면 수학2에서도 미분을 배우죠. 그럼 미분은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루는 학문인데 수2에서는 그럼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우면 그걸 가지고 방정식에 대한 활용이라고 해서 도함수 활용 단원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적분이라는 곳을 가시게 되면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월함수라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가지고 방정식에서 활용하는 것까지도 배웁니다. 자, 단원 구성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과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함수라는 단원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뭘까 생각하면 그래프죠.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울 때 항상 먼저 그래프를 그리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핵심 키워드고요. 방정식은 그럼 핵심 키워드가 뭘까? 우리 방정식이라는 것, 중학교 때도 생각해봐. 방정식이라는 걸 처음 배우면 뭐부터 찾아요? 근이죠, 근. 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 그지? 그래서 막 2차 방정식 배울 때 근의 공식 배우고 막 하잖아요? 그지? 그럼 방정식의 핵심은 근. 그 중에서도 실근이라는 것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자, 그럼 쌤이 설명할 건 이거예요. 이거 두 개의 관계입니다, 이제. 이거 두 개의 관계.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찾으라는 게 있겠죠. 이거는 문제에서 준 거. 이거는 니네가 해야 될 거야. 자, 문제에서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를 주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죠. 문제에서 함수 그래프를 막 주고 교점을 뭐라 하고요. 교점을 뭐라 하고요. 얘는 이런 성질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거의 출제 의도가 뭘까? 함수 풀라는 것과? 아니에요. 자, 이거 잘 정리해도 문제에서 함수와 관련된 얘기를 신나게 떠들어요. 얘처럼 16번에서도 2차 함수가 어떻고요, 저떻고요, 저떻고요, 저떻고요 막 그래프도 이쁘게 그려줬잖아요. 니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정식 풀어라 해요. 다 그래요. 다.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야. 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교점을 주고 교점에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방정식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돼. 자, 반대로 문제에서 방정식과 관련된 신나게 얘기를 떠들어요. 방정식이 어떻고 저떻고 방정식 fx를 뭐라고 하고 방정식 fx의 실근이 어디에 생기고 막 이렇게 떠들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그래프 그려야 돼. 이게 조금 난이도 있는 4점짜리 문제에서 함수와 방정식을 출제하는 의도예요. 방정식을 고지고대로 방정식으로 받아들여서 방정식에서 배운 이론으로 뭐 근거계수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판별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려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깔끔하게 뭘 하면 되냐? 해당되는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풀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생기는 교점과 방정식에서 생기는 실근은 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뭐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의 그래프는 전부 다 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떠들어 놨는데 밑에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판별식을 물어봐요. 판별식은 그럼 함수에서 배워요? 방정식에서 배워요? 방정식에서 배우죠. 그게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건 어디서든 다 적용이 됩니다. 수원에서도 적용되고 수투에서도 적용되고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 첫 번째, fx라는 애가 접한다고 그랬죠? 그럼 fx가 접한다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가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따라서 기억은 참이다. 그대로 푸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해볼게요. 니은번 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4d가 0보다 작다죠. 그러면은 a제곱이 4b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a제곱 자리에 4b를 대입해요. 그러면 4b 마이너스 4d라는 것이 되고, 얘는 4 바로 b 마이너스 d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니를 물어봤죠. 질문, b와 d는 함수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y절편이죠. y절편. 그림 보세요. b가 어디 있어요? fx의 y절편이니까 밑에 쪽에 있죠. 그 다음에 gx의 y절편이 b보다는 위에 있겠죠. 그러면 b랑 d 중에서 누가 더 커? d가 더 크죠. 그럼 d가 더 크니까 얘가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갑니다. 디귿. 문제에서 안 쓴 조건 뭐 있어요? 에? 1사분면 2사분면 교점이죠. 교점. 판별식 써야죠. 그러면 fx, gx죠. 두 개가 같다. 근데 얘가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두 개가 생긴다.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는 equal. 뭐가 생긴다? 실근이 두 개가 생긴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f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식을 연립했을 때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거 정리한 식이 문제에서 말하는 a-c의 제곱 더하기 빼기 8 곱하기 b-d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해서 답은 디귿도 맞다 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하시고요. 자, 1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도 똑같습니다. 얘의 연장선에 있는 거. 얘의 연장선에 있는 거. 잘 봐. 17번 문제에서도요. fx랑 gx가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a, b라 하고까지 끊어. a, b라 하고. 그럼 그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겁니다.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연립하자.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x,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길 거다.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와 같다? a와 b의 x좌표와 같다예요. 그게 해석이야. 그러면 x라는 값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합쳐 써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하나는 n-1이라는 게 나오고 하나는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그러면 n-1이라는 것과 n 플러스 1이 각각 a좌표, b좌표가 되겠네. 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지.
자, 뭐 2차 함수가 지금 x 플러스 n제곱이니까요. 뭐 한 이 정도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조금 이렇게 그려볼까? 뭐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선 자체가 이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요쯤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게 요 점이 A, 그 다음에 요 점이 B라고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내린 걸 C라 하고 여기서 수선을 내린 걸 뭐라 하자? D라고 했을 때 요렇게 생기는 요 넓이가 얼마다? 66이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갑니다.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죠? 네? 0,0이요? 아니요. 0,1 지나죠?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네.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0,1 지나죠, 당연히.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고 여기죠, 핵심. 그러면 요 길이 얼마? 2죠. 왜? 여기가 n-1이었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당연히 자연수니까 더 작은 거 가야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 구해주면 되는데 요 길이랑 요 길이는 A의 X좌표와 X좌표였다. 미안. A의 Y좌표와 P의 Y좌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 각각 대입해 주시면 얘는 2n n-1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직선의 식에다가 대입하면 얘는 2n n 플러스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게 뭐가 됩니까? 밑변과 윗변을 더한 거다.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n값 찾아주시면 답은 4번이 나올 겁니다. 됐죠? 정리하시고요. 자, 18번 별표 하나 치세요. 자, 뭐 15, 16, 17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해결이 가능했었을 텐데 18번부터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죠. 여기서부터가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자, 18번 한번 해볼게요. 얘는 원래 원이 없으면 그냥 교육과정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아주 기본 문제예요. 원이 없으면. 근데 원까지 좀 추가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잘 봐. 정삼각형을 하나 줬거든. 문제에서. 정삼각형을 이렇게 줬고요. 요 안에 요쯤 잡아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또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요 직각 삼각형 안에 뭐 하는? 접하는 내접하는 원을 하나 준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풀 때 가장 올바른 시작은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수선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 밑줄 쳐. 넓이가 최대일 때 밑줄.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구나. 되나요? 그래서 절반을 뚝 잘라요. 절반을 뚝 자르면 갑니다. 절반을 뚝 자르면 미지수를요. 요만큼을 A라고 잡아요. 보통 요만큼을 A라고 잡아요. 그럼 잘 봐. 요 각도 60도고요. 여기도 60도거든. 정삼각형이니까. 따라서 여기가 2A가 돼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루트 3A가 되겠죠. 요까지. 자,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이제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세로 길이를 보여줘야죠. 가로는 미지수를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니까 대칭이니까 2A라고 잡았지? 그럼 세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만큼. 자, 이만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루트 3A라고 잡아놓은 이유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얼마예요? 10루트 3이죠. 10루트 3. 전체 높이가 10루트 3. 거기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얘를 빼주면 되죠. 따라서 여기는 10 루트 3에서 빼기 루트 3a를 해주면 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직사각형 넓이는 a 곱하기 1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a와 같다. 아이고 미안, 이게 빠졌어요. 2a. 이렇게. 이게 직사각형 넓이에 관련된 식이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어요? 요게 최대가 됐으면 좋다고 그랬으니까 계산합니다. 자, 마이너스 2 루트 3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0 루트 3a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묶으면 여기가 a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네. 표주형으로 바꾸면 뒤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왜? 얘가 최대가 될 때 a 값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a는 얼마다? 5다. 까지. 여기까지 정리되죠. 자, 그러면 a가 5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돼?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 그러면 쌤은 이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요. 수선. 요거 되게 중요한 보조선이야. 잘 봐. 원이 접하는 원이 나오면 여기에서 항상 수선을 내려서 요런 걸 반지름 보조선이라고 하거든. 반지름 보조선을 꼭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도형 문제 풀 때. 그러면 이쪽으로도 반지름만큼이 생기죠.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고요. 요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요 길이를 갑니다. 요렇게 쪼개면 요 각이 30도가 되거든요. 오케이? 내심의 성질? 알지? 내심은 뭐의 교점이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가 R이고요. 30도니까 60도일 거고. 당연히 여기가 루트 3R이라고 써주겠죠. 따라서 루트 3 더하기 1 곱하기 R이, 잘 봐, 최대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A가 5라는 거예요. 요 길이가. 그러면 전체 길이가 10이었으니까 10에서 5를 빼준 5라는 값과 같구나 라고 정리가 되죠. 따라서 R은 얼마가 될 거냐면, R은 2분의 5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다가 2배 하셔서 파이만 붙여주신 게 원주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2배 하셔서 파이만 붙여주시면 5 루트 3 마이너스 5 하고 여기에 바로 파이 하고 이렇게 써줄 테니까요. P는 5, Q도 5가 나오죠. 마이너스 5, Q는. 따라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하시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하시면 답은 50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9번. 자, 갑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 하자까지 끊어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긴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라는 2차 함, 아이고, 뭐가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2차 함수와 누구?
x 플러스 1을 연립해라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나오고 요거의 두 근이 누가 되는 거야?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정리가 되더라 까지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두 개 더해요. 알파랑 베타 두 개 더한 게 얼마가 돼요? 2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요? k-1이 되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자, 왜 직각삼각형이냐? 베타, 베타, 네모. B의 베타와 C의 베타, 네모. X좌표가 어때요? 같아요. 그 다음에 A의 F알파와 B의 F알파, 네모. Y좌표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와 B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X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있고요. B라는 점과 C라는 점은 X좌표가 같으니까 Y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있다. 따라서 꼭지점 3개를 이렇게 이으면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잡고요.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잡으면 되죠? 문제에서. 그러면은 여기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가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세로는 F베타에서 F알파를 뺀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대입을 할 때 문제에서 이걸 줬다고 해서 이게 fx라고 줬다고 해서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f베타, f알파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의 fx는 뭘 줬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게 fx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구해놓고 나서 알파랑 베타를 저 이차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고. 근데 알파, 베타가 뭐라는 걸 알아요? 교점이잖아. 그럼 교점은 뭐라고 그랬어? 둘 다 만족이죠. 그러니까 엿다 대입하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훨씬 간단하니까. 즉 얘는 계산하시면 베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되니? 그러면 신기하게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죠? 얘에서 얘 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따라서 갑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F6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넓이부터 찾아야죠.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8이라고 나오니까 계산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라는 값까지 나오겠네요. 그죠? 양수라서. 그럼 얘랑 쟤를 연립하시면 알파 값이 얼마가 나오네? 알파가 두 개를 더해봐. 두 개를 더하면 2베타가 6이니까 알파가 3이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가 3이다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K 값이 나와요. K는 두 개를 곱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2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푸는 거 19번이 더 쉽네요. 18번보다. 오케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번 가겠습니다. 20번. (20번도) 별표 하나 치시고. 쌤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20번보다 21번 다시 21번보다 20번이 더 어렵거든. 내가 봤을 때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런 이차함수 문제 풀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고 10이죠. 아, 미안. 여기 1이에요. 여기 1이야. 그죠? 요 교점이 1이고요. 2라는 애가 이쯤을 지나죠. 자, 요 문제에서 쌤이 설명해 줄 거는 뭐냐면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2차 함수라는 것이요.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2차 함수의 핵심은 대칭성. 자, 2차 함수가 되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 되게 잘 나오는데 대칭성이라는 게 이 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야. 대칭성은요, 그럼 어떤 스타일이냐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논의가 가능하냐면 이쪽의 값을 가지고 이쪽으로 자유롭게 뭐 할 수도 있어? 보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미지수를 잡을 때도 잘 봐. 미지수를 잡을 때도 갑니다.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0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는 중점 공식 써서 2분의 11이거든.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 그려지는 도형이 어떤 도형이 그려져야 되냐면 자, 2를 지날 때 지금 여기를 지나죠?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요 안에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그림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시면 됐니? 아니다. 잠깐만. 얘가 아니잖아. 얘가 아니잖아. 쏘리. t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미안. 다시 그릴게. 여기만 지우고 t가 2보다 크니까 2일 때가 요 교점이잖아요. 그럼 t가 2보다 크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아이씨, 이러면 중점이랑 맞는 것 같은데. 요 정도로. 그죠? 요런 그림.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애를 가지고 뭘 그려줘야 돼? 직사각형. 요런 식의 모양의 직사각형을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요런 도형이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뭐 B, C, D 이렇게 잡는 거. 문제를 읽어보면 자, 그럼 잘 봐. 미지수 잡을 때 이거 미지수 잡을 때 A라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현재 상황에서. 왜냐면 지금 T라는 것의 범위 봐봐. T라는 것의 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야? 10까지예요. 그럼 걔는 어디를 움직이냐면 이점부터 시작해서 요 직선까지 요 위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A라는 점. 됐니? A라는 점이. 그러면 기준을 잡는 게 항상 누구로 가야 된다는 거야? 요 가운데로 가야 된다. 요 가운데. 왜냐면 잘 봐. A라는 게 이쪽에 있어요. A라는 게 이쪽에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뭘로 잡냐면 T라는 점의 좌표가 2분의 11 대칭축보다 작고 왼쪽 끝인 2보다 클 때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잡아보면 갑니다. A라는 점은요. T, 얼마가 될 거냐면 A라는 점은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직선 위의 점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잡아보면 B라는 점은 A라는 점과 X좌표가 똑같아요. 다만 얘는 2차 함수 위의 점이죠. 2차 함수 위의 점. 따라서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얘가 T, 뭐가 되는 거야? T 대입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그 다음에 얼마예요? 빼기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C랑 어차피 똑같을 거고 Y좌표는 D를 하나 잡아보면 D는 잘 봐. X좌표는 똑같이 T, 마이너스 10일 거야.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일 거야. Y좌표는 A랑 D가 Y좌표가 동일하니까 그럼 X좌표를 뭘로 표현할래? 거든? X좌표를 그때 이용하는 게 뭐야? 대칭성이라는 거야. 대칭성.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같아요. 누구를 기준? 얘를 기준. 됐나요? 그래서 A라는 점과 D라는 점을 봤을 때 A를 내가 T로 잡았죠. 그러면 요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요 좌표가 11 더하기 T가 되는 거죠. 잠깐만. 11 마이너스 T죠. 미안. 네,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럼 여기서 넓이씩 세워줄 수가 있죠. 세로는 뭐 하면 돼요? 세로는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죠. 얘에서 얘를 빼주면. 그럼 세로 길이가 됐고, 그지? 가로 길이는 얘랑 얘인데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니까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봐. 이렇게 풀고 끝내면 안 돼요. 이렇게 풀고 끝내면 안 된다고. 왜냐면 11-t에서 t를 빼줘요, 여러분. 이렇게 뺀 이유는 뭐예요? 순서가. 길이라서 그렇죠. 길이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죠. 그죠? 그럼 질문 t에다 8 대입해봐. t에다 8 대입해봐. 얘 얼마야? 3. 얘 얼마야? 빼라. 마이너스 5가 돼버려요. 길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식만 갖고 그냥 계산해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범위를 어떻게 하냐? 두 개로 나눠야 돼. 누구와 누구의 대소관계가 바뀔 때 얘랑 얘가 바뀔 때요. 이해되나요? 즉 t가 누구보다 커질 때 2분의 11보다 커진다면 이제는 t가 1로 오면 얘가 11-t가 돼야 된다. 그럼 식이 바뀌죠? 얘에서 얘를 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길이는. 그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정리. 2분의 11보다 크고 얼마야? 10보다 작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때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 넓이에 대한 가로의 길이가 얘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얘에서 얘를 빼는 거라서 얘는 2t-11이 됩니다. 가로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어때요? 세로는 똑같아요. 세로 자체는 똑같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최대값이 생길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최대값이 생기는데 요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최대값이 32가 나올 거고요. 요거 그대로 계산하시면 최대값이 36이 나와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밑에 게 더 크죠. 자, 이게 쌤이 얘기하는 모의고사 스타일에서 잘 봐. 모의고사 스타일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풀어서 막 풀어 제껴가지고 미지수 잡아가지고 그냥 풀어. 식 세웠어. 답이 32가 나왔어. 보기에 32가 없네? 다시 풀어야겠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알겠니?
이 문제에 만약에 보기에 32라는 값이 있었으면 32 찍는 애들도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왜? 처음에 미지수 였다가 t 잡고 여기다 t 잡고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여기서 최대값 구하면은 32가 나오거든. 표준형으로 구하면. 근데 보기에 32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틀린 것 같다. 다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 문제 내신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범위 나눠서 하는 거. 2차 함수 문제 중에.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20번 문제도 최대 최소 활용이야. 최대 최소 활용인데 식 세우는 문제인데 최대 최소 활용 문제 풀 때는 정의역 있죠. 정의역. x값 정의역의 범위를 꼭 주의 깊게 보세요. 실수하면 여기서 다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넓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음수가 되는 값들을 막 곱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문자로 보이니까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푸는 거야. 그러고 틀려. 왜 틀렸는지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길이를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값을 곱한 거죠. 그럼 틀린 거죠. 부호가 바뀌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2학년 중에 지금 여러분들보다 1년 선배 중에 1년 선배도 이거 봤을 거 아니야? 제일 좀 잘하는 애들 있거든? 두 놈 새끼 다 모두 20번 틀렸는데 이거 틀렸거든? 이직거리 했어. 왜 틀렸니? 그럼 30번 맞춰놓고 21번 맞춰놓고 다 맞춰놓고 선생님 뭐 96점입니다. 못 틀렸니? 30번 틀렸니? 20번이요? 왜? 그러게요. 이런다고. 딱 그래서 문제 보고 범위는 나눴니? 아니요. 그냥 풀었죠. 근데 그게 쌓이면 안 돼. 그게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수능 가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꼭 넓이 문제 나왔을 때 특히나 넓이 문제 나왔을 때는 항상 문제 풀 때 머릿속에 무조건 얘는 양수다. 양수인 애들을 곱해야 된다. 이걸 항상 머릿속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풀어야지 실수를 안 해요. 아시겠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21번부터 할게요. 이제 10분 쉬세요.